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딥시크란 단어를 우리가 설 때 3주 전에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딥시크란 단어가 상당히 쇼크였고 충격이었고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기회로 해석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변화들이 많은데요. 반도체와 AI의 변화들 오늘 깊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처음에 이제 우려들이 기대감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최근에 오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소부장까지 오르는데 상승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올해 그 투자 시기열로 보면요. 네. 저는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저는 이제 한 4월, 5월까지는 충분히 이제 상승 랠리가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좀 납득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한 분기 정도는 충분히 더 랠리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하반기에 대한 뷰는 이제 조금 이제 보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하고 반도체를 좀 분석하는 그 툴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반도체라는 섹터가 한 덩어리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 AI 서버 쪽, B2B 그렇죠. 쪽하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PC 같은 B2C 쪽이 사이클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요 두 엇갈리는 사이클 가운데서도 둘 다 이제 좀 업사이클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반기는 그 B2C 쪽은 좋아질 수 있는데 하반기는 이제 B2B 그 AI 서버,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캐펙스에 대한 요게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상반기까지는 좋습니다. 아니 오늘처럼 주가 좀 조정받는 날이 좋아요. 네. 오를 때 좋다고 얘기하고 뭐 떨어질 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뭐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죠. 예. 주가 하루하루의 주가와 상관없이 트렌드를 잡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흐름이 좋을 걸로 보셨고 하반기는 조금 퀘스천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이 시장의 호흡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하반기까지 얘기하기에는 변화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반기의 흐름들은 좋을 거라고 얘기하신 근거를 좀 몇 가지 좀 다시 제시해 주실래요? 네. 일단 이제 상반기까지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사는 주체들이 빅테크들이잖아요. 네. 빅테크들의 그 자본 지출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러면 하반기 같은 경우 하반기 주식 시장은 내년 업황을 땡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B2C 쪽에 이제 커머디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이나 PC에 들어가는 요쪽 그 반도체들은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스마트폰, PC, 태블릿 PC까지 포함을 시켜줬어요. 예전에는 이제 가전이나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포함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중국의 춘절 기간 중에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70%가 스마트폰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의 재고가 굉장히 악성이었거든요. 작년 연말 수준만 해도 거의 16주 수준의 재고가 그 유통 채널에서 꽉 잠겨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는 거의 8주 수준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바닥은 아니지만 적어도 2분기 말이나 3분기 초에는 이제 커머디티 메모리가 바닥을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가는 6개월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B2B 쪽에 AI는 견조한 데다가 B2C 쪽이 좀 더 더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안도랠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형수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를 바라보는 투자하는 시각이 까다로워진 거죠. 전에는 뭐 디램 가격 오르고 수요 오르면 다 같이 올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되는 섹터는 가고 안 되는 섹터는 계속 처져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AI와 반도체의 그 흐름들을 체크하겠습니다. 뭐 얼마 전까지 사실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키워드는 이제 HBM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SK하이닉스가 정말 삼성전자를 뒤로 제꼈다고 할 정도로 치고 왔던 건데 지난주 이번 주는 이제 엔비디아의 소캠이라는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요? 플랫폼이라 그래야 되나요? 요의 소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의미와 함께 국내 삼성, SK하이닉스 소부장 업체 연결고리 좀 찾아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헤게모니가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건 커머디티, 그러니까 기성품이거든요. 그렇죠. 딱 표준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맞춰서
제조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객사들 사는데 이거를 이제 재고를 쌓아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성품이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 놓거든요. 그래서 재고가 많으면 이게 가격이 폭락하고 그렇죠. 재고가 너무 없으면 또 가격이 급등하는 이제 변동성을 주는 건데 이게 이제 AI 혁명 시대에 들어서 이게 이제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건데 이게 제일 먼저 된 거는 제일 비싼 반도체부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AI 가속기 이게 이제 보통 뭐 장당 뭐 4천만 원씩 하니까 네. 여기 들어가는 스페셜티 메모리가 HBM이었던 거고요. 네. 이게 그러면 디바이스로 AI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초창기 모델은 온 디바이스 AI도 기존의 어떤 범용 프로세서나 범용 메모리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서비스에서. 그러면 좀 더 서비스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조업체들은 자기네들의 소프트웨어에 맞는 플랫폼에 최적화된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건데 그거를 이제 B2C용 커스텀 메모리가 필요해지는 건데 그 첫 번째 제품이 어떻게 보면 소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B2C라고 하긴 하지만 B2B하고 B2C에 약간 경계에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GB10이라는 개인용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점점점 이제 낙수 효과로 해서 이제는 커스터마이징된 B2C용 메모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메모리의 파운드리 효과가 되는 거죠. 아, 역시 뭐, 이 훌륭한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네요. 기존에 이제 상품이랑은 이제 옷을 얘기하면 기성품이었는데 지금 이제 자기에게 맞는 맞춤형을 주문하고 그 맞춤형 시장을 주도하는 게 이제 설계회사 엔비디아 만들어주는 TSMC 사실 투탑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약간 소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엔비디아가 기존에는 B2B로 가속기를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팔았는데 그 시장이 이제 온디바이스나 확산이 되니까 다음 단계의 B2B 혹은 B2C의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시나 또 엔비디아하고 TSMC만 소위 먹고 사는 구조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사실 여기서는 엔비디아하고 TSMC 당연히 수혜를 보는 건데요. 예. 수혜 강도 폭을 보면 오히려 메모리 업체들이 더 큽니다. 아, 예.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B2C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아주 하이엔드 제품에서 생기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누가 메모리에 최적화를 제일 잘해주느냐.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원하는 프로세서들이 있고 빅테크들이 원하는 메모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서는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업체들이 하게 되는 건데 제조는 당연히 TSMC가 하는 건데요. 네. 요거를 이제 메모리 쪽에서 누가 제일 잘 커스터마이징 해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당장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HBM 쪽도 이제 선점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소캠 같은 뭐 LLW라는 작년에 나온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커스텀 메모리는 또 SK하이닉스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점점 더 잘하고 있고 삼성은 빨리 이쪽을 또 따라가서 커스텀 메모리를 또 뭐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소캠은 뭐 시스템 온칩 그 프로그램 그거라면 HBM이랑 좀 어떤 상반된 HBM보다는 뭐 새로운 뭔가 나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소캠에도 역시 더 어드밴스드된 HBM이 들어가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건 모든 게 이제 프로세서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요. 예. 이게 컴퓨터라는 게 기존 구조는 프로세서의 성능을 메모리에 의존했죠. 불러오는 속도가 못 따라와요. 네네. 그게 밴드위스라고 하는 네. 건데 그래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사이에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넓혀주는 게 밴드위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HBM 같은 경우도 원래는 32차선의 디램을 쓰다가 이게 프로세서 너무 빠르니까 데이터를 빨리 불러와야 되니까 HBM이라는 1024개 차선을 가진 HBM이 필요해진 거고요. 이 소캠이라는 컨셉은 기존의 그 디램 같은 경우는 32차선, 64차선 정도였을 거잖아요. 네. 요걸 이제 거의 뭐 699차선까지 넓히는 겁니다. 물론 HBM DRAM 을, 정도의 밴드위스는 예. 아니지만 훨씬 더 빠른 메모리를 빨리 불러올 수 있는. 그래서 병목을 없애주는 게 컨셉인 거고요. 네. 이제 이런 메모리들이 앞으로 많아진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HBM으로 지금 성공 신화를 써내려고 한 SK 하이닉스나 또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얘기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단어들이 항상 나오니까요. HBM 나왔을 때도 대표님 모시고 공부 스터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는 그 학습과 추론 이런 단계에서 수많은 데이터들과 속도가 필요하니까 이제 ICBM도 나오고 계속 그런 거면서 유리기판 얘기도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는데 당초에는 작년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했다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지금 현황들 그다음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 현황은요. 원래 유리기판이라는 컨셉을 처음 공개한 건 인텔입니다. 네. 인텔이 원래는 2030년 이전까지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 샘플을 공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AMD도 우리도 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하고 TSMC잖아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엔비디아하고 TSMC가 굉장히 좀 약간 중립적이었어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그 호퍼라는 칩이 너무 잘 만들어지고 있고 잘 팔리고 있고.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걸 써서 2.5D 패키징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TSMC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기술적인 변곡점이 옵니다. 블랙웰이라는 제품부터 네. 기존의 이 구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발열 이슈가 나오고 예. 그리고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여기 이 기존의 이 패키징 구조 가지고는 한계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없었던 개념이 새로 나온 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컨셉인데요. 네. 이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 통신하는 속도에서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하는 속도를 어떻게 빨리 해줄까라고 생각했더니 기존의 구리 기반의 통신에서 광자 기반으로 바꾸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광자 기반으로 바꾸려면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보다는 유리 기판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신호 손실도 적고 어떤 열 배출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1년 사이에 TSMC가 굉장히 유리 기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도 블랙웰에서 자꾸 발열 이슈가 나오니까 유리기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하고 미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네. 미팅하고 나와서 최태원 회장이 이야기한 게 유리기판 팔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수요는 있는데 그걸 기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데 네.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런 쪽이죠. 예. 수요가 있으면 여기에 뭐 정말 이제 그렇죠. 네, 목숨 걸고 그죠? 목숨 걸고 개발하고. 잘 해내는 네.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은 일단 SK는 최태원 회장 말씀하셨는데 SKC가 그죠? 네. 좀 알려줬고 삼성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대기업 아닌 기업들 가운데서 개발하고 있거나 연관성 있는 기업들은요? 네. 일단 이제 삼성 전기가 먼저 이제 그 SKC 앱솔릭스에 이어서 우리도 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고요. 왜냐하면 삼성 전기 같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 예. 중간에 머티리얼만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종 사업장에다가 샘플 파일럿 라인을 깔아서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삼성전자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전기가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삼성전자가 이걸 하느냐? 아니 오히려 전자가 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는 사실 한다고 하는데 별로 존재감 없잖아요. 네, 뭐 그럴 네. 수도 있는데요. 네. 같은 유리기판인데 네. 제품이 조금 다릅니다. 네. 기존에 이제 삼성 전기가 하는 거는 그 플립칩 BGA라고 하는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기존의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도 다르고 요구되는 어떤 그런 특성들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 중요한 게 그러면 최근에 보면 유리기판주들이 중소형주들이 난리잖아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실리콘이라는 머티리얼은요 대기업들이 딱 내재화해서 딱 그냥 시스템화해서 수요를 맞추기가 좋아요. 근데 유리라는 머티리얼은요 이게 딱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리라는 머티리얼 자체에 가진 한계가 있어요. 네. 유리라는 거는 사실 오염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유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유리를 굉장히 얇게 가공하잖아요. 얇게 가공하고 여기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대기업이 하기 힘든 비즈니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외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비즈니스가 나오면 대기업들이 다 인라인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하는데 유리라는 머티리얼 특성 때문에 한계 때문에 중소기업들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KC텍, 뭐 캠트로닉스, 뭐 이런 기업들. 네. 이 반도체 얘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새로운 경향들을 물론 뭐 저도 이영수 대표님 얘기하는 걸 100%다 알아먹지 못합니다. 단어나 이런 것들 생소한 게 있는데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무시하면 안 되고 계속 들어야 됩니다. 엔비디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딥시크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엔비디아가 주가 충격이 컸었는데요. 거의 주가는 뭐 떨어진 갭을 만회하면서 이제 하락을 만회했고, 다음 26일 날 발표되는 이제 실적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실적 관련된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뭐 실적 자체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숫자가 못 나오진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루에겔이 출하가 지연돼서 숫자가 안 나올 거라고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네. 이제 고객들이 그러면 엔비디아 제품이 안 좋으니까 또 AMD나 뭐 브로드컴의 제품을 사느냐 그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구형 제품인 호퍼를 많이 샀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마진율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는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이번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에 대한 향후 가이드를 잘 주는 게 중요합니다. 블랙웰이 계속해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블랙웰이 이제 잘 나올 겁니다. 우리 다음 분기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는 이 정도로 줍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안돌렐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TSMC,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은 사실은 뭐 TSMC나 말씀하신 이 납품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좋을 걸로 보이는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고 그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봐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지금도 우리가 뭐 여러 반도체의 트렌드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HBM은 좀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유리기판, 그다음에 뭐 소캠, CXL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반기를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한 상반기 정도를 끊어서 우리가 보면서 좋게 본다고 하면 좀 주목해서 집중해야 될 그 소섹터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일단 이제 반도체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리기판, 네. 머티리얼 변화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왜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난리냐면 네. HBM이 우리나라가 AI 가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선점을 하고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았던 거고요. 근데 AI 소프트웨어가 좋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별로 좋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이쪽 영역에서. 예.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에서도 HBM 못지않게 뭐 그렇게 뭐 좋아지지는 않았던 거고요. 근데 유리기판은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쪽 산업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잘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TSMC하고 기술 경쟁은 좀 뒤처졌지만 이제 가동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니까 그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든지 아니면 IP 쪽 이쪽 생태계들이 좋아질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뭐 이 가동률이 높아지면 수혜를 보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두산 테스나 같은 회사들 그런 쪽도 이제 좋아질 수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이제 레거시의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올해 들어서는 HBM 관련주들이 되게 좋았지만 AI 가속기, ASIC 관련주들이 좋았지만 최근 1, 2주를 놓고 보면 그동안 못난이들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레거시 쪽에 턴어라운드 그렇죠. 기대감이 예. 녹아 있는 겁니다.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죠? 맞습니다. 혹은 뭐 유진테크라든지 네, 뭐. 맞아요. 그런 혹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소재 섹터도 좀 올라오고 있고 맞습니다. 예, 그런 키마치가 있었습니다. 예, 반도체와 반도체 기저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AI 시장의 어떤 트렌드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조금 더 접근할 만한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뭐 해주길 원하는 거고요. 뭐 이 대표님이 추천 종목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실 건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몇 개의 키워드와 혹은 이제 소 섹터 가운데서 뭐 대장주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네, 일단 뭐 유리기판은 지금 시장에서 인정하는 대장주는 뭐 피롭틱스, 네. YC캠, HB테크 같은 기업들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확장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유리기판 관련주가 아니었는데 그쪽 사업을 하면서 그럴 좀 수 이제 있죠. 포함되는 네. 그런 쪽에서 제일 최근에 주목되는 회사는 이제 KC텍, 네. CMP라는 이제 공정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이제 유리 식각 쪽 이제 그 슬리밍 쪽으로 관련된 업체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소캠 같은 이제 커스텀 메모리들 나오면 가성비 있게 이제 칩을 이제 쌓아서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HBM보다는 싸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가성비 있게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제우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3D 스태킹 쪽에서 이제 세정 이런 쪽으로 잘하고 있고 네. 실제로 작년에 HBM 쪽 관련 매출만 800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뭐 로봇 쪽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회사들을 좀 관심 깊게 볼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 쪽에서는 이제 넥스틴 같은 회사들이 수직으로 쌓으면 연결해야 되잖아요. 채널 홀을 검사하는 이제 3D 비아 홀 쪽에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솔루션 그런 쪽에 이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뽑아 주셨습니다. CMP 공정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KC텍, 그다음에 캠트로닉스는 이제 식각, 제우스, 세종, 넥스틴 검사 장비. 사실 이들 업체 말고도 뭐 관련된 뭐 장비 업체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게 소부장이 사실은 기업이 많다는 게 우리 고민이거든요. 셀렉하기가 그죠? 그때 다르는데요. 기준들을 좀 잡아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HBM 쪽은 전보다는 어떻게든 관심도가 떨어지고 탄력성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HBM, 뭐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밸류체인들 있잖아요. 뭐 한미 반도체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 HBM 관련주는 지금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이 충분히 해결이 된다 그러면 HBM 쪽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블랙웰에 대한 어떤 이런 기술적인 노이즈들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들고, 그리고 만약에 차세대 칩인 루빈으로 빨리 넘어가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게 HBM 시장에서는 수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로 넘어가더라도 HBM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블랙웰에서 루빈으로 가도? 루빈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이닉스만 좋아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HBM4용 루빈용 HBM4 같은 경우는 지금 제대로 메이드가 되는 회사는 그렇죠. 네. SK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블랙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쟁사들이 진입하려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또 시장에서는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HBM은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제품들이 얼마나 이제 가속화되느냐, 그게 얼마나 성공적이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반응하고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반응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잘 들었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 구도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사실 SK 하이닉스가 독주해 오지 않았습니까? HBM으로.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이제 조금 더 치고 나올 가능성, 아니면 이제 좋아지는 걸 같이 반영하면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 삼성전자의 최근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일단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네. 이제 HBM 쪽에서 그냥 의미 있는 모멘텀이 나오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예. SK 하이닉스가 지금 워낙 좀 디램 자체에서도 앞서 있고, 네. 이거를 스태킹해서 이제 쌓는 기술 쪽에서도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좀 이제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HBM 쪽은 초격차 예.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삼성전자한테 나쁘지 않은 거는 지금 커머디티 쪽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B2C 쪽에서 계속해서 고부가 제품이 새로 나오잖아요. 삼성이 이제 그런 쪽에서 좀 기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 칩의 문제가 뭐냐면 디램이 발열에 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서버용 칩 같은 경우는 한번 데이터 센터에다 꽂으면 이 칩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빼지 않습니다. 네. 계속 켜놓거든요. 예. 근데 B2C 제품 우리가 잠시 쓰다가 껐다가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발열이 좀 더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쪽으로 오히려 삼성이 좀 더 이제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서버용 칩만 하려고 했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B2C용 같은 경우 삼성이 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삼성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AI나 이런 것들도 B2B 영역의 데이터 센터에서 B2C로 어떻게 가느냐, 디바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뭘 공급하느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지네요. 예.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투자가 되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런 투자의 흐름들은 삼성이나 SK나 올해 투자를 좀 늘릴까요? 거기에 따라 사실 소부장 업체들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좀 혹시 들으신 거나 계획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일단 작년 대비해서 올해 막 투자가 많이 늘어나긴 힘듭니다. 예. 구조가.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소부장 관련주들이 주가가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시장은 항상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사실 내년에 투자 그 규모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안도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거고, 여기서 더 만약에 하반기 더 치고 나가려고 하면 내년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불확실합니다. 근데 네. 지금 레벨에서는 소부장 주가들 레벨에서는 그냥 충분히 기술적 반등 수준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별개로 하고 소부장들에게 그런 찬스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네,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소부장 관련주들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사실 어려운데요. 반도체 얘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맥락을 잡아주면서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대화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